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사상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공부 계획 또는 실행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 계획, 공부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설명회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설명드린 내용은 카페 공지사항에 글로도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선생님들은 이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시적인 공부 방법의 틀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공부 방법들, 예를 들어서 기본서를 2번 보는 게 좋겠습니까? 3번 보면 좋겠습니까? 또는 구조화 자료를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뭘 먼저 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결론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 볼 게 아니라 100번 볼 거기 때문에 뭐를 중점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들도 각가지 실행하면서 수정해 나가시면 되니까 그런 걱정보다는 뭐에 더 치중을 하시면 되냐면 그런 것들은 크게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요 실행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둬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왜? 어떤 계획, 공부 방법론에 대한 것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꽝인 것처럼 이 실행에 좀 더 중점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레바퀴를 깎는 목수 입장에서도 수레바퀴를 어떻게 깎겠다는 계획만 있고 실제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 계획이 그쵸.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수레바퀴를 깎으면서 '아 여기는 더 깎아야지, 덜 깎아야지.'라는 이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공부를 실행해는 나가는 와중에서 '아 이 부분을 더 깎아야 되겠구나. 아 이 부분은 덜 깎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 가지 방법,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구조화 자료에 있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기본서를 볼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도를 나아가면서요. 어떤 컨텐츠에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 똑같은 코메니우스 안에서도 어떤 것들은 정의만 읽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내용까지 보는 것들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래프 속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이 계획에서 다 짤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지, 어떤 부분은 다 읽어야지, 어떤 부분은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정의만 이게 다 다른데 이것들을 계획에서 모두 다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하면서 계속 이런 그래프를 내가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들을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기출문제집이 강의를 들을 때쯤엔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선생님들이 집에서 바로 받고 나서 기출문제집을 꼭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출을 미루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기출 미루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그죠? 기출을 보시고 나면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암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감을 가지고 실제 실행하면서 내용들을 변경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공부할 때 가장 선생님들한테 해로운 게 완벽주의인데요. 이 완벽주의에 따라서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망쳤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 거를 가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색을 처음엔 연하게 칠했다가 그 다음에 칠했다가 그 다음 칠했다가 하면서 점차 색을 진하게 칠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처음 첫 주자의 발달을 모두 다 끝내겠다, 나는 모든 색깔을 완벽하게 맞추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진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연하게, 그 다음 더 진하게,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진하게 하면서 마지막 선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완벽해야 될 때는 어디냐면 이 실행 부분이 완벽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쵸? 8시간을 꼭 채우겠다, 10시간을 채우겠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해지면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열정. 그래서 내가 되게 휴식하고 싶고 뭔가를 막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나는 진짜 이 실행만큼은 완벽하기 때문에 절대 나한테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완벽주의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약하더라도 이 실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더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용어가 있고요. 결국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용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용어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용어를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냥 용어 정의는 어디까지 암기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수님은 여기까지 쓴 것까지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채점을 해주는 교수님이 있고요. 어떤 교수님은 여기까지, 어떤 교수님은 각각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면, 그죠? 최대한 많이.
as soon as possible.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가능한 대로 가장 최대한 많이 하는 것들이지 어떻게 여기까지만 가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은 다 부족해요. 모든 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시간의 한도 내에서 이 시간들을 채워 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가시면 안 되고 처음엔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장 나쁜 공부 방법이 뭐냐면 베껴쓰기, 받아쓰기, 생각 없이 공부하기. 공부는 계속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속 사고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쓴 밑줄을 그냥 받아 적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럴 거면 제가 책을 아예 그냥 밑줄 긋고 드렸죠. 그죠? 아무런 의미가 이곳에 형광펜을 똑같이 따라 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왜 여기에 이동건이라는 사람은 밑줄을 그었을까? 그리고 그거 무조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이게 고뇌가 되거든요. 생각하는데 고민이 되고. 근데 이런 고민의 순간들이 또 공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따라 적네 뭐 이렇게 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책에 있는 것들 중에서 밑줄만 본다? 아니에요. 밑줄 이외에 있는 예시도 중요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도 마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쳤기 때문에 거기에 가중치를 두라는 얘기지 다른 부분을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가중치의 문제예요. 가중치는 뭐예요? 그죠? 이거 한 3-4번 볼 때 나머지 것들을 한두 번 본다. 약간 이런 가중치, 중요도의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꼼꼼하게 보고 어디서부터 약하게 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 궁금하다 하시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게 되면 한 초반에 8시간, 10시간 정도를 같이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오셔서 정말 하나하나 다 보시면 돼요. 그때는. 왜냐면 이게 다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지금 거의 한 10분 정도 소요를 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10분 동안 설명을 못 드려요. 그건 한 8시간, 9시간 있어야 그 진도 나가면 설명을 드리니까 그게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꼭 거기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용어 정의에 대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 암기, 기계적 암기 절대 안 돼요. 그건 다 망각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암기가 아니라 충분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돼요. 처음부터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요. 되게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하면 돼요. 마치 동생에게 설명하듯이 언니 동화가 뭐야? 라고 설명을 하면 기존 도식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원래 알고 있던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에 따라서 그냥 새로운 것들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해석하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연하게 가면서 계속 이것들을 정교화해 나가는 것들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어떻게 전공서 용어대로 말을 합니까? 그거는 교수님들도 말 못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하게 갔다가 점차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도 나아갔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용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충분하게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충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 또 기억에 굉장히 많이 잘 남거든요.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뭐 좋아하세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에 대한 취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꼭 책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2시간, 3시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전공 용어는 딱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막 설거지하면서 생각하고 청소기 들면서도 생각을 하고 그래 동화는 뭐였지? 조절은 뭐였지? 그래서 굉장히 쉬운 단어로 설명하고 계속 스스로 생각한 만큼 암기가 돼요. 이것들 근데 기계적으로 기존 도식은 뭐 이렇게 암기하면 딱딱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아가자, 완벽주의 버리자, 나아가면서 실행 측면에서 완벽해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